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 챔피언스 리그 갈 수 있을까? 요런 질문이 또 어제 경기를 보면서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초반에 기억이 많이 지워졌어요. 리버풀 처음 봤을 때, 24-25 리그 우승해서 팀 밸런스도 좋고 한데, 여기서 또 비르츠, 이삭, 에키티케, 프림퐁, 케르케즈 이런 선수들까지 데려온다고? 이거 리버풀의 어떤 상승세 이게 엄청 오래 가겠는데? 그러면서 붉은 제국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리버풀이 초반에는 기대치가 되게 높았었죠. 근데 사실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티가 최근에 에너지 부족 같은 것도 있어서 사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 기대해 볼 만한 경기였는데 이기다가 역전을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저는 더 타격이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리버풀이 25경기 승점 39점입니다. 리그 6위인데 브렌트포드와 똑같은 승점이에요. 득실차까지 똑같습니다. 여기 내부적인 승무패나 득점수 이런 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브렌트포드와 공동 6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엄청난 승점 차는 아니라는 거 4위, 5위와 근데 맨유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면서 그러니까 맨유 첼시가 기세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첼시는 한 번 지고 승승승승 맨유는 한 번 비기고 승승승승이라 두 팀 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팀은 일정도 남은 게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정 전에 승점을 더 챙겨 놓을 수 있는 일정이라 사실 리버풀이 이 챔스권 안으로 진입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리버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5경기 1승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로 따졌을 때는 리버풀이 순위가 13위예요. 그 정도로 리버풀이 상태가 좋진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리버풀 내부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리버풀의 생각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향후 일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썬더랜드 원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썬더랜드가 이번 시즌 홈 무패입니다. 그러니까 홈에서는 극강팀이에요. 7승 5무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팀이라 이 썬더랜드 원정 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이튼과의 FA컵이 있고 노팅엄 원정도 사실 노팅엄이 본인들의 홈에서 실질적인 결과는 많이 가져오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빅클럽들이 꽤 고전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웨스트햄과의 경기가 그래도 리버풀이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요. wolverhampton 원정 말할 필요 없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트넘, 브라이튼 사실 여기서 저는 썬더랜드 원정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지지 않을 수 있지만 승리를 가져가는 건 꽤 어려울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이 노팅엄부터는 리버풀이 만약에 반등 제대로 걸리면 사실 5연승까지도 저는 가능한 일정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브라이튼도 사실 요새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기서 노팅엄전에서 리버풀이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썬더랜드 전 이기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은 저는 후반기 일정이 좀 빡세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이 앞에 있는 일정에서 승점을 많이 누적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도 있기 때문에 이제 3월에는 챔스 일정까지 사이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멤버들 체력 안배라든지 또 FA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FA컵 또 이기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수가 이거 표시된 것보단 더 많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버풀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뎁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버텨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후반기 일정이 좀 빡셉니다. 사실 에버튼이라는 팀이 다른 팀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리버풀한테는 되게 의미가 큰 팀이죠. 머지사이드 더비 일단은 거칠기로 좀 유명해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이 안필드에서는 에버튼 그래도 잘 잡거든요. 근데 이 에버튼 경기장으로 갔을 때는 또 경기 내용적으로라든지 거침의 강도, 와일드함 이런 것들이 높아져서 사실 부상을 당하거나 고전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버튼전도 중요한 시기에 좀 어려운 일정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웨스트 더비 있고 첼시 있고 빌라 있어요. 아마 빌라도 그때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챔스 경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라 리버풀 이 게임이 6점짜리 게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버풀이 5월 초반에 빡센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점을 이번 일정 썬더랜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일정에서 많이 따놔야 된다. 근데 사실
리버풀의 단점 내지는 슬롯 축구의 단점이 내려앉은 팀을 깨는데 좀 고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에서 리버풀이 승점을 얼마나 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리그 5위면 챔스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그 5위가 챔스 갈 수 있는 그 기준이 UEFA 개수라고 해가지고 UEFA에 속해 있는 그 리그의 상위 2개 팀은 리그 5위까지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챔스에. 근데 그 개수를 매기는 기준은 해당 리그의 팀이 유럽 대항전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예요. 근데 지금 챔피언스 리그의 프리미어 리그 팀이 일단 6팀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 5팀은 본선 그러니까 16강에 이미 직행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뉴캐슬도 플레이오프에 따라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의 강세가 챔스에서 이어지고 있고 뭐 유로파에서도 빌라 같은 팀이 직행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프리미어리그가 최근에 좀 성적을 많이 내서 개수가 잘 누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흐름이면 저는 이번 시즌에도 역시 프리미어리그가 5위까지 챔스 진출권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5위의 역대 평균 승점을 찾아봤습니다. 일단 최근 10년간 프리미어리그 5위 팀의 평균 승점이 약 66.4점이래요. 승점에는 66.4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67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한 67점 정도는 넘어줘야 5등 안에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리버풀이 그럼 남은 13경기에서 28점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기당 2점이 조금 넘게 얻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경기를 했을 때는 1승 1무로 살짝 모자르다는 거예요. 3경기로 따졌을 때는 한 2번 정도는 이겨야 된다. 2승 1패?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정으로 따졌을 때는 뒤쪽이 되게 어려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순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초반의 일정에 얼마나 승점을 누적시켜서 일단 높이 올라가 있느냐가 지금 리버풀한테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뭐 이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매경기 승률 65% 이상 유지해야 된대요. 65% 승률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챔스가 되게 치열해졌으니까 물론 저 67점보다 5위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죠. 하지만 언제든지 이 순위는 항상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많이 쌓아놓자라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은 67점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3경기 중에 2경기는 이기는 페이스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리버풀의 분위기, 뭐 선수단의 부상 상태, 그리고 슬롯 감독의 어떤 플레이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는 쉽지 않겠는데? 정말 어렵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맨시티전 얘기를 하자면 사실 뭐 맨시티전 전반전은 저는 양 팀이 체력이 남아있고 압박 강도도 되게 세고 하면서 서로 가운데서 많이 끊고 뒷공간을 노려야만 기회가 나는 그런 게임이 전반전엔 지속이 됐다고 봐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사실 어떤 팀 컬러를 봤을 때 그런 게임은 리버풀이 더 잘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양 팀의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 봤을 때. 근데 전반전은 오히려 시티가 조금 더 압도한 느낌이 났다는 거. 전반전에 리버풀이 슈팅 10개를 허용했는데 이게 안필드 기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전반 슈팅 허용 역대 최다 타이 기록이래요. 뭔 얘기냐면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전반전에 이렇게 많은 슈팅을 허용한 게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티전에서는 그렇게 슈팅을 많이 허용했고 뭐 빌드업 과정도 보면 흐라멘베르가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 약간 폼이 올라온 모습이 있긴 합니다만 뭐 맥칼리스터가 그 정도로 보조를 잘 못해주고 사실 풀백들 뭐 소보슬라이는 전형적인 풀백이 아니다 보니까 그걸 제외하고 뭐 케르케즈 같은 선수가 수비적인 것들 내지는 뭐 리버풀의 적응도는 많이 올라간 모습이지만 아직 뭐 빌드업 같은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양쪽 윙어들이 찬스를 못 살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시티전에서 아쉬웠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의 득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버풀이 좀 운이 안 따르기도 했어요. 뭐 시티의 득점이 뽀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운을 살린 건 시티가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 굴절 과정에서 하필이면 팀에서 가장 공중볼이 좋은 홀란드한테 떨어졌다는 거. 이거는 리버풀한테는 불운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축구에는 항상 그런 불운함도
따를 때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경기였다. 시티전은 리버풀 입장에서는 또 소보슬라이의 진짜 적절한 시간대에 터진 골이라서 여기서 3점에서 빵점이 승점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브렌트포드와 승점이 같긴 하지만 리버풀이 더 위를 본다면 맨유와 첼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일단 캐릭의 맨유 4연승 질주하면서 4위권 안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기세 좋은 팀 누구냐? 저는 맨유라고 생각해요. 아스날도 뭐 맨유한테 지고 나서 2연승 하면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사실 경기 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아우라, 포스, 파괴력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맨유가 가장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로세니어의 첼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첼시는 공격과 수비 조화 뭐 요런 것들 바탕으로 이길 건 다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연승인데 그 4연승으로 구성된 팀들이 사실 엄청나게 강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브렌트포드, 팰리스, 울버햄튼, 웨스트햄 요렇게인데 사실 그 팀들이랑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경우의 수는 4연승인 거예요. 근데 로세니어가 일단 4연승을 찍었다. 그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그래서 로세니어도 강팀과의 리그 게임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베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맨유든 첼시든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뭐 그리고 뭐 빌라는 아직 쌓아놓은 승점이 많아서 5위 밖으로 떨어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어떻게든 어깨를 쑤셔 넣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빌라가 비기긴 했지만 맨유와 첼시가 둘 다 이기면서 리버풀이 혼자서만 승점을 챙기지 못한 거 이런 부분들도 리버풀 챔스 진출하는 상황이 있어서 되게 아쉽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점 첫 번째, 라이트백의 전멸입니다. 프림퐁, 조고메즈, 브래들리 모두 부상 이탈입니다. 일단은 조고메즈는 지금 상황 말고 그냥 조고메즈라는 선수를 생각해 봤을 때 리버풀 스쿼드에서 온전히 있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너무 잔부상이 많고 이래가지고 항상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부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제가 이스타TV에서 주간찍 리뷰 촬영할 때 항상 부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때 저는 리버풀에서는 조고메즈 같은 선수는 꼭 한 번씩 더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조고메즈는 잔부상이 너무 많아서 이 리버풀의 뎁스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프림퐁도 리버풀 와서는 부상이 많고요. 브래들리도 이번 시즌 아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도 어쨌든 퇴장으로 인해서 결장을 하잖아요. 뭐 한 경기 정도 결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엔도나 커티스 존스를 풀백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 라이트백의 줄부상으로 인해서 자꾸 미드필더의 자원을 갖다 쓰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재능 낭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 쓸데없는 전력 누수가 계속해서 생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칼빈 램지라는 풀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는 라이트백인데 그 슬롯의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에는 계속 데려오긴 하지만 그 램지를 쓰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소보슬라이까지 없었을 때는 엔도나 커티스 존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트백을 또 리버풀이 어떻게 채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보슬라이가 나올 때 라이트백은 잘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스는 사실 그러니까 소보슬라이는 라이트백 가잖아요. 그럼 진짜 라이트백처럼 뛰거든요.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크로스도 하고 킥이 좋으니까 가끔가다 슈팅도 하고. 근데 존스는 소보에 비해서는 더 미드필더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드필더가 우풀백 가서 뛰는 느낌이 있어서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위아래로 직선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소보슬라이에 비해서 조금 약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존스가 또 뛴다면 그런 미드필더적인 장점을 또 어떻게 살려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두 번째, 슬롯 감독의 길 잃은 방향성. 저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새 슬롯 보면 어떤 느낌 드냐면 저는 약간 하얗게 불태웠다? 리버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방법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본인의 능력치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한계를 보이는 듯한 느낌? 뭐 사실 이번 경기 뭐 나름의 준비를 해왔겠지만 저는 좀 예전 안필드와 달리 수비적이라고 느꼈고 사실 24-25 안필드에서
맨시티를 이길 때도 전반전 경기력 보면 진짜 엄청 압도적이었거든요. 시티가 뭘 하질 못했어요.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 경기가 막 그때 아칸지였나? 아칸지 이런 선수들이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던 게 생각이 나는데 한 시즌 만에 이 리버풀의 공격성, 이 안필드의 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전 슈팅 허용 10개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슬롯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면 저는 지금 이미 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비르츠도 선발 빼봤다가 살라도 빼봤다가 4-2-2 해봤다가 4-2-4 해봤다가 4-2-3-1 해봤다가 흐라벤 시프트 해봤다가 존스 라볼피아나 해봤다가 프림퐁 윙어로 써봤다가 에키티케 이삭 동시에 출전시켜봤다가 솔직히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그 경기에 내지는 뭐 한두 경기 정도만 효과가 있고 그 다음 경기에선 효과 없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이러면서 결국 슬롯이 멘탈이 나가버렸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 막 부상까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점점 더 본인의 집중도나 이런 걸 올리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롯도 이제는 많이 힘에 부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게 다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저는 뭐 교체나 뭐 잠그는 시점 이런 건 다 결과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슬롯이 결국 교체도 아쉬울 때가 있고 그리고 잠그는 시점도 시티전에서는 너무 빨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다 결과론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뭐 교체도 사실 본인이 감독의 감각이 쫙 올라와 있을 때는 그런 것들도 판단이 잘 되고 하지만 본인도 지금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멘탈이 나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경기 내용도 너무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도 원래 기자들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감독을 일부러 좀 긁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어떤 전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긁는 질문을 하면 감독이 사실 거기다가 안 흔들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멋있게 느껴지거든요. 기자가 나한테 긁는 질문했어. 근데 내가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뭐 그딴 질문을 해. 이렇게 해도 멋있죠. 그리고 뭐 그냥 웃으면서 대응해도 멋있고 유쾌하게 대응해도 멋있고 그냥 정석적인 대답해도 멋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올 때는 기자가 긁는 질문 했을 때 그거를 막 화내잖아요. 그럼 긁혔다 그러고 또 유쾌하게 대답하면 정신 안 차린다 그러고 정석적으로 대답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피할 수가 없다 사실. 그냥 성적이 좋을 때는 인터뷰 잘 되고 성적이 안 좋을 때는 인터뷰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감독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성적이 잘 나와야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리버풀과 토트넘의 상황이 약간은 비슷하다고 보는 게 이 두 팀은 운도 좀 안 따르는 게 있어요. 경기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굴절이라든지 뭐 극장골 실점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두 팀이 유독 이번 시즌에 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운 없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부상도 엄청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여러 의미에서 좀 막아낀 그런 팀? 그런 느낌이 좀 납니다. 당연히 두 팀이 뭐 성적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 세 번째, 모하메드 살라의 끝없는 침묵. 그러니까 이게 그 살라가 연말이었죠? 지난 연말에 그런 이슈가 있고 나서는 뭐랄까 사람들이 그냥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만약에 살라가 지금 같은 성적, 프리미어리그 7경기 연속 무득점이다. 살라가? 그러면은 대문짝만하게 기사 나고 사실 유튜브 영상도 막 올라오고 그랬을 거예요. 살라 이제 뭐 끝인가 뭐 이런.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이게 지금 살라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낮아진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량의 감소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거를 이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는 보드진도 슬롯도 살라 본인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다 보니까 못해도 그래도 리그 10골쯤은 지금 넣고 있겠지? 뭐 요 정도 어떤 범위가 있는데 지금 살라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까 보드진들도 아마 요 정도의 하락은 예측을 못했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진짜 쉽지 않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묶여있는 게 좀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이제 살라의 어떤 업적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해준 게 얼만데 맞는 말이에요. 진짜 살라가 리버풀에 가져다 준 게 정말 많죠. 하지만 이제 리버풀이 지금 상황이 그런 것까지 보기엔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당장 눈앞에 챔스를 달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의 공격 포인트가 리버풀 득점의 55%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시스트와 골 이거 해서 55%. 그래서 살라의 그런 비중이 되게 높았었는데 진짜 한 시즌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아이디어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봐요. 근데 몸이 그걸 수행해줄 상태가 아님. 그리고 뭐 슈팅할 때도 보면은 그 공 임팩트 할 때도 확실히 전성기보다 조금 느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라는 땅에서 뛰어다녔다면 요즘 살라는 약간은 얕은 해변에서 뛰어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물에서 뛰면 조금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압박 강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견디기에는 조금 꺾여버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 4. 보드진의 실패한 이적 시장. 이것도 사실 제가 얘기하면서도 결과론이긴 합니다. 기대치는 엄청나게 가져왔던, 그리고 사실 뭐 비르츠와 이삭을 데려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입해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시점에 와서 봤을 때는 너무 상체 비대형 스쿼드가 아니었나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센터백 영입 직전감 실패했죠. 자케 영입했는데 자케는 다음 시즌에 오고 또 부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케가. 그래서 이거 뭐 레오니 자케 부상에 지금 센터백도 뎁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학포를 믿은 것이 좀 실패가 되었죠. 학포가 그래도 지난 시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도 학포가 축구를 개 잘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했잖아요. 근데 살라의 어떤 패스나 이런 부분들을 마무리 잘한다, 스탯은 꽤 잘 누적시킨다 요런 느낌이었죠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더 성장하는 게 아니고 학포가 성장은커녕 플레이 스타일은 비슷한데 더 낮은 퀄리티가 됐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이 학포도 사실 실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스쿼드로 4개 대회 병행하게 되면서 지금 뛰는 선수들도 과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부상 많은 팀은 악재에 악재 추가해요. 왜냐면 부상이 많으니 그 선수 대신에 다른 선수가 뛰어야 되고, 그 뛰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뛰니까 부상 부담이 더 늘어나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근데 리버풀은 또 부상당한 선수들이 작은 부상이 아니에요.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삭, 뭐 레오니, 브래들리 이런 선수들 그냥 돌아오질 못하잖아요 이번 시즌에. 이런 것들이 진짜 악재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다 리버풀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쿼드의 밸런스가 매우 아쉽다. 상체 비대형 스쿼드, 또 공격적인 성향의 선수들, 사이드백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맥칼리스터 같은 선수들이 제 퍼포먼스 못 내는 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보드진이 너무 스쿼드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이삭이 돌아와서 또 적응하고 플레이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이삭과 에키티케의 공존 이런 것들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 문제죠. 그 둘이 공존했을 때 와 미쳤다 이런 경기 없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 그러니까 이삭이 돌아오고 또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지금 스쿼드의 어떤 꼬임 이런 것들의 난이도는 정말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인 방법.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저도 그냥 축구 팬의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 딱 하나 아닐까요? 지금 있는 선수단의 폼이 올라가는 거. 살라, 학포, 메갈 이 선수들이 지금 기량이 좀 많이 아쉬우니까 이 선수들이 일단 1인분 한 1.2인분 정도 하는 정도로 올라와 주는 거. 저는 지금 살라가 아까 프리미어리그 7경기 무득점이라 했잖아요. 골 넣으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골부터 좀 어떻게든 넣어라. 꾸역꾸역 좀 입에다가 쑤셔 넣은 다음에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걸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보니까 살라가 생각은 좋더라고요. 아이디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골 넣으면 또 신체 능력이 거짓말처럼 아드레날린 받아서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르츠 에키티케 해줘 라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뭐 에키 비르츠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진짜 너네 조금만 더 해줘. 그냥 승리 좀 쑤셔 넣어줘. 뭐 요렇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반다이크 코나테는 절대 부상당하면 안 된다. 절대. 이거는 무조건 기본 조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리버풀이 좋았던 경기는 결국에 실점을 안 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반다이크 코나테 절대 무너지면 안 되고, 코나테 그래도 저는 뭐 개인사가 있고 나서 돌아온 뒤에는 절치부심을 좀 했다고 해야 되나? 플레이가 그래도 개인사가 있기 전보다는 저는 나름 괜찮아진 것 같다고 느껴서 특히 뉴캐슬전은 좋았고요. 그래서 반다이크 코나테 무조건 유지가 돼야 된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롯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고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좀 고정해서 쭉 밀고 나가는 게 어떨까. 뭐 2경기 하다가 2번째 경기에 성과 안 나왔다고 또 바꾸지 말고, 그러면 선수들도 사실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계속 쭉 밀고 나가는 게 어떨까.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시즌. 그래서 그냥 한번 본인을 믿고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리버풀 아까 말씀드렸던 썬더랜드부터 시작하는 일정, 거기가 정말 승부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승부처예요. 지금부터 쭉 승점 따내는 게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